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IPO 공모를 참가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공모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2021년은 기업 공개, IPO의 해였습니다. 대형 기업들의 상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상장은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장을 하려면 기업 규모로는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상장 주식수는 100만 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수는 분산시켜야 하는 일정 요건들이 있으며 경영성과 요건은 선택적입니다. 매출액, 수익성, 기준시가총액, 이익액 등으로 요건이 있습니다.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적정, 직전 2년 동안 적정 또는 한정이어야 합니다. 이때 한정은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일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전 1년 이내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상장 후 6월간 매각이 제한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주관사를 선정합니다. 주관사는 전체적인 공모 구조를 설계합니다. 기업 가치를 산정해 희망 공모가를 선정하는 것도 주관사의 일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이 필수적입니다. IPO 단계에서도 수요 예측은 중요합니다. 주관사는 기업 가치를 평가해 희망 공모가의 범위를 산정하며 최종 공모 가격은 희망 공모 가격을 참고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통은 높은 경쟁률을 보일수록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치평가입니다.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가정과 추정이 개입됩니다.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이 국내에 없다면 해외 기업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21년 주요 IPO 예정 기업들은 크래프톤, SKIET,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LG에너지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산정 방식을 주된 주제로 잡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트 공식 사이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2021년 3월 12일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이면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가 공동 주관회사입니다. 보통 IPO 되는 주식에 대해서 청약할지 말지, 이 주식을 상장되었을 때 살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 주관사에 대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주관사의 여태까지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하는 센스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희망 공모가는 49,000원에서 65,000원입니다. 이 희망 공모 가격을 산정할 때는 비교 기업과 평가 기준을 봐야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적정 공모가 산출을 위해 EV 나누기 캐퍼시티, 그러니까 즉 생산량 대비 기업 가치 형식을 택했습니다. 다소 흔하지는 않은 산정 방식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IPO 때는 이 방식으로 산출했습니다. EV는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에서 순차익금을 빼서 산정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각 회사가 보유한 바이오 리액터의 규모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산업의 고유 특성에 따라 재무적인 실적에 기초한 상대가치 평가 방법 이외에도 이처럼 생산량 대비 기업가치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서도 PER, PSR, PBR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전이고 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이 발생하였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이익이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PER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PSR 역시 주당 매출액 비율로 주가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비교 기업 간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비슷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PBR의 경우 카카오뱅크 공모가 선정 방식에도 사용되었는데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 장부가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 지표로 자산 건전성이 중요한 금융기관,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사업의 경우 사용됩니다. 석유화학 산업 등이 있겠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장치산업이 아니며 금융기관이 아니라 PBR 방식도 제외하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비교가치 주당 평가액은 82,267원으로 희망 공모가액은 49,000원에서 65,000원이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제조 회사인데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회사, 즉 CMO 회사를 비교 기업으로 삼아 업종이 다른 회사를 비교군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능력당 기업 가치는 비교 대상군 론자 1.27, 바이오로직스 1.44, 우시가 5.21이었습니다. 평균 생산 능력당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시를 넣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65,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첫날 따상을 했습니다. 오전 9시 공모가액의 200%인 13만원 상장 후 가격 제한폭이 30%가 오르면서 상한가 16만 9천원으로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개장 전부터 매수 주문이 이어져 13만원의 시초 가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는 30만 8,500원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공모가는 최초 논란이 있었지만 코로나 백신 3상 결과에 따른 기대감, 우수한 실적으로 인해 주가를 견인한 케이스입니다. 크래프톤은 2007년 설립된 게임 개발사입니다. 대표작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2021년 8월 10일 크래프톤은 상장되었으며 공모가를 49만 8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크래프톤은 PER로 산정했습니다. 비교 대상 회사 등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상장사인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로 국내 게임 회사였습니다. 이전 크래프톤이 디즈니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해 금융감독원에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자사의 기업 가치로 35조를, 희망 가격을 45만 8천원에서 55만 7천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대로 공모된다면 4조 6천억 원에서 5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시장에 상장된 NC소프트, 넷마블을 합친 것보다 커지게 됩니다. 크래프톤은 글로벌 콘텐츠 업체인 디즈니, 워너뮤직 그룹을 비교 그룹으로 제시하여 공모가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디즈니의 PER은 80배가 넘어 이 기업을 비교 대상군에 넣는 것만으로도 희망 공모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PER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삼아 2021년 1분기 매출액 곱하기 4를 하여 단순 연환산한 이익을 사용한 것도 최대 실적이 달성한 현재 기업 가치를 높게 산정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우려로 나왔습니다. 크래프톤은 희망 공모 가격을 낮췄지만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면서 청약률도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모 증권사에 따르면 크래프톤 상장 당시까지 2021년 코스피 상장한 7개의 공모주 중 상장날 종가가 공모 가격을 밑돈 경우는 크래프톤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IPO 공모를 할 때는 다트에서 기재정정, 투자설명서의 확정 공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가격과 예상 가격을 비교해서 수요 예측 결과를 짐작해야 합니다. 확정 가격이 공모 희망가보다 높다면 기관들의 수요를 높게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군이 올바른지를 또 한 번 체크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맞는지, 같은 업종이어도 상대가치 평가 방법에 쓰인 방법이 적합한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FM스쿨 IPO는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보다 주의를 기울이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